여러분, 아파트 살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제일 비싸게 사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죠.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렇다고 덜컥 사자니 너무 비싼 것 같고 기준이 없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서 당시 호가보다 약 3,500만 원 저렴하게 매수했습니다. 여기에 부대 비용 500만 원까지 더해서 총 4천만 원을 아꼈는데요. 딱 5분만 투자하세요. 기준 가격 정하는 법은 물론 부대 비용까지 영끌해서 아끼는 실전 팁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반응이 나름 좋았어서 제가 아파트 매수하면서 활용했던 데이터랑 꿀팁을 전부 공개해보고자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산 가격이 당시 시점으로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매수를 결심했을 당시에는 시장이 미쳐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호가가 막 2, 3천만 원씩 뛰고 배액 배상도 허다했어요. 지금 안 사면 손해다 라는 공포가 생기고 있을 때 저는 분위기가 아니라 데이터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API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직동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객노노나 아실 같은 부동산 앱들도 결국 이 국가교통부의 API 데이터를 가져와서 만든 겁니다. 문제는 이 앱이 정해준 틀 안에서만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앱을 거쳐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가져와서 분석했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한 이유는 딱 하나, 평형별 적정 가격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상급지의 소형 아파트를 매수했는데요. 보통 소형 평수는 큰 평수 가격의 일정 비율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이 비율이 아파트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걸 모르면 지금 내가 사려는 평형대가 싼지 비싼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매수할 당시엔 이 비율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실거래 데이터를 API로 다 받아서 분석했습니다. 이 단지에서 30평대 대비 소형 평수는 평소에 몇 퍼센트 가격에 거래됐는가를 본 거죠. 분석한 결과 이 아파트의 역사적인 안전 비율은 53에서 55%였습니다. 그런데 매수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호가 기준 거의 60%더라고요. 데이터는 과열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쫙 펼쳐놓고 보니까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명확한 가격 마지노선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마지노선 가격대의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고 인터넷에 없던 매물을 찾아냈어요. 부동산 두 곳이 공유 중인 매물이었는데 저는 매도인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사장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이 가격대의 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가이드를 드렸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도 제가 명확한 기준과 매수 의사를 갖고 있으니 계약을 빨리 진행해 주셨어요. 당시 호가 올리기 바쁜 불장이었지만 사장님은 제 데이터와 진정성을 믿고 매도인과 잘 협의를 해주셨고요. 결과적으로 당시 나와 있던 매물보다 약 3,500만 원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니 매수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직접 분석한 데이터를 믿고 밀고 나간 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대 비용도 약 500만 원 정도 아꼈는데요. 네 가지로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게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야 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6월 1일 전에 매수하면 매수인이 내야 하고 이후에 매수하면 매도인이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초에 계약을 했지만 잔금일을 6월 중순으로 조정해서 재산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큰 만큼 중개 수수료도 어마어마한데요. 도장 찍고 나면 협상이 어려우니 미리 사장님과 얘기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당시 좀 급하게 결정하느라 이 타이밍을 놓쳤지만 여러분은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법무사 비용도 아낄 수 있어요. 저는 법무통과 숨고로 여러 개의 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했어요. 셀프 등기가 부담스럽다면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최대한 늦게 낼수록 이득이죠. 나라가 허락하는 한.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무이자 할부 카드를 확인한 뒤 최대한 나눠서 내세요. 저는 그렇게 미룬 현금으로 다시 주식에 투자해서 추가 수익과 카드 마일리지 적립 모두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API를 활용하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한 PDF 파일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